147페이지 한번 펴봐요. 147페이지. 147페이지 제2절 등기사항과 등기 효력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확인하고 갈 게 있어요. 우리 등기부 여러분들 보셨죠? 등기부 맨 앞장이 뭐지? 표제부, 그죠? 표제부에 어떤 상을 기록을 하죠? 표제부에 어떤 상을 기록하죠? 몰라요. 그죠? 그냥 공란으로 내버려 둡시다. 공란으로 내버려 둬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표시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토지등기부라고 한다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그죠? 그게 건물등기부라고 한다면 건물의 소지 구정면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그 다음 장을 뭐라 그러죠? 갑구. 갑구에다가는 어떤 상을 기록하죠? 소유권에 관한 모든 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장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다라면 을구 그래요. 뭐라고요? 을구. 을구에다가는 어떤 상을 기록하죠? 소유권만 빼고 나머지 물건에 관한 상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건 생기초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 이제 갑하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등기의 효력이라는 면에서 우리나라는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합니까?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합니까? 오늘 또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네. 고요한 밤이야. 그죠? 고요한 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는 등기의 효력이라는 면에서 대항요건주의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합니까? 성립요건주의라고 하는 입법주의를 채택합니까? 성립요건주의야. 그죠? 성립요건주의 딱 나왔다 그러면 민법 몇 조? 186조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즉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건 우리 등기법의 생기초이기도 하고 민법의 생기초이기도 합니다. 그쵸? 그건 그냥 입에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야. 그럼 절차가 개시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 형식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그 중에서 뭐니 해도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당사자의 뭐에 의해서? 신청 그래요.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이른바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 신청주의 대원칙은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는 거야. 그 세 가지 내용이 뭐죠?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세 가지 내용이 뭐지? 무슨 내용으로 채워지죠? 세 가지 내용이 기억해. 공, 출, 서 그래요. 공이라고 하면 뭐다? 공동신청. 출이라고 하면 출석신청. 서라고 하면 서면신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채워지도록 되어 있어요. 공동자 떴다 그러면 뭐야? 공동자 떴다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야. 마이너스는 등기 의무자, 그죠? 플러스라고 한다면 등기 권리자야. 등기 권리자란 어떠한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유리하게 되는 자. 등기 의무자란 어떠한 등기가 격려됨으로 인하여 불리하게 되는 자가 같이 와서 신청을 하도록 요구를 함으로써 등기의 진정성을 등기관이 간접적으로 담보받아야 되기 때문에 혼자 오지 말고 같이 와서 신청을 하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저번 주에 강의한 내용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둬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 사살 해봤습니다. 이어서 147페이지 제2절 등기사항과 등기의 효력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냐면 등기법 서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서론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출제자가 출제하는 테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네.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등기사항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사항.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이 등기사항은 23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를 했어요. 그죠? 23회 때까지 숱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출제를 안 한 게 아니야. 23회 때까지는 단독 문제로 출제를 했다는 얘기야. 23회 이후 작년도까지는 낱개의 지문으로 이쪽 저쪽에서 계속 물어보고 있으니까 역시 등기사항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거기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출제자가 이 등기할 사항에서 주로 뭘 물어보냐면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봐요. 그죠? 세 가지 방향에서 물어보는데 하나는 등기할 사항엔 뭡니까? 권리 그래요. 그죠? 여기 봐요. 등기할 사항엔 권리 뭐가 있지? 등기할 사항엔 권리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희한해. 아주 어려운 거는 잘 하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건 몰라요. 그죠? 등기할 사항엔 권리 뭐가 있어요? 소유권. 그죠? 소유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지. 그죠? 그 다음에 지상,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권리가 아니야? 권리지. 저당권 그래요. 뭐라고요? 저당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그렇게 되겠죠? 그건 삼척 동자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출제자라면 그런 내용을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볼 것 같아? 안 물어봐요. 그죠? 다 아는 사실인데, 뻔한 사실인데 그걸 물어보겠어? 그래서 우리 출제자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주로 물어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주 여우스럽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를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여기 봐요. 우리는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많지는 않지만 점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점유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유치권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기왕에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동산질권 그래요. 뭐라고요? 동산질권도 등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수한테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꾸로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뭔지 기억을 해놔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책에 어디 있냐면 우리 책에 150페이지 펴보면 3번 등기할 수 있는 권리 찾았어요? 거기 부동산 물권,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임차권, 환매권 이렇게 되는데 양가를 1번 쭉 읽어오다 보면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찾았지? 그 뒤에도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할 수 없는 권리가 뭐고 무슨 이유 때문에 등기할 수 없는지를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봅니다. 그죠? 자주 물어봐요. 그래서 이런 거 봐봐요.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은 권리라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점유가 뭐라고요? 점유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기 때문에 등기할 방도가 없어요. 그죠? 등기할 방도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만 봐도 이놈은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야. 그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도 곧 소멸하게 됩니다. 돼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등기할 사항인 뭡니까? 물건 그래요. 그죠? 등기할 사항인 물건을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물건에는 동산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이 있겠지. 근데 동산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배우도록 하고 부동산의 대표선수가 뭐가 있어요? 부동산의 대표선수 토지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그렇죠? 토지하고 건물이 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깨서 이게 글씨도 아주 개판 5분 전을 씁니다.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뭘 물어봅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볼 텐데 잘 들어봐. 잘 들어봅니다. 여기 100번지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대요. 그죠?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어요. 이 100번지 1필지 토지 일부분 그래요. 그죠? 일부분에 대해서 혹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옵니다. 그죠? 지문 4번 해놓고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죠? 왜 그래요? 만약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면 아주 그냥 난이도를 뚝 떨어뜨려서 얘기하는 거야.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100번지 1필지 토지고 이 부분에는 소유권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이란 권리가 장착이 돼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란 권리가 장착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단 말이야.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죠? 돼요? 그래요. 세상에 지구상에 이런 토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따라서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허용이 되지 않아요. 그죠? 뭐 장하게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그 이유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1필지 일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런데 나는 꼭 이 부분에다가 소유권 보존 등기 하고야 말 테다. 이런 놈도 있긴 있어요. 하려면 할 방법은 있어요. 그죠? 하려면 할 방법은 있는데 할 방법은 먼저 잘라서 그죠? 어떻게 해요? 먼저 잘라서 독립한 필지로 만들어라는 얘기야. 100에 몇 번째? 1번째를 만들면 보존 등기를 하던 이전 등기를 하던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그죠? 이걸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 이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따위 등은 1필지 전부에 대해서 성립이요 불성립이라는 얘기야. 하려면 1필지 전부에다 싹 하고 안 하려면 차라리 미등기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면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기 옆에다 그린 것과 똑같이 될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불가능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지문 3번, 지문 4번 그래갖고 한글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출제하는 이유는 등기법도 측정하고 동시에 민법의 기초적인 지식도 동시에 측정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그죠? 셈이 되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자, 이제 이어서 이순환 때 이어서 다 얘기를 할 테고 이거는 이제 어디에 처리가 돼 있는 거냐면 어디지? 저 150페이지 펴봐요. 150페이지 펴보면 4번 부동산 일부와 권리의 일부 이렇게 돼 있죠? 그쪽에 다 처리가 돼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151페이지 거기에 박스 하나 있죠? 박스 하나.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가능합니까? X 이렇게 돼 있지? 소유권 이전 등기 불가능합니다. X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거를 얘기를 하네요. 그 다음 됐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봅니다. 건물 그래요. 뭐라고요?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이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으려면 이놈의 건물이 토지 그래요. 뭐라고요?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정착성 요건을 충족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정착물 중 가장 대표적인 건 뭐야? 건축물이야. 뭐라고요? 건축물입니다. 그죠? 그래요.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나 외벽 등을 통해서 외부하고, 그죠? 외부하고 완전히 어떻게 돼 있어요? 차단이 돼 있어야 돼요. 분단성 그래요. 뭐라고요? 분단성 요건도 충족을 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정착성 요건, 분단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건물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건축물이야. 이런 건축물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구적인 건축물 그래요. 뭐라고요? 영구적인 건축물 그래요. 이건 당연히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요. 자, 그리고 이 건물의 용도성은 차라리 부차적인 요건에 불과합니다. 근데 어느 건물을 봤더니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은 돼 있는데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좀 떨어졌어요. 그죠? 좀 떨어진 게 있어요. 이게 대표성을 뗀 놈이 뭐냐면 주유소 캐노피 그래요. 뭐라고요? 주유소 캐노피 또는 주유소 닷집 그럽니다. 그럼 봐봐요. 주유소에 가보면 본 건축물이 있지? 지붕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둥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벽등이 있어요. 그죠? 외벽등이 있어요. 이건 완벽한 건축물이야. 당연히 등기가 가능하겠지. 그죠? 근데 주유소 본 건축물 앞에 지붕이 삐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기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주유기가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주유소 캐노피 그래요. 또는 주유소 닷집 그럽니다. 이건 기둥 등을 통해서 토지에 단단하게 정착이 돼 있는데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유소 캐노피는 건물이 아니고 공작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캐노피는 등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등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캐노피가 등기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 옥외 풀장 그래요. 뭐라고요? 옥외 풀장도 등기할 수 없어요. 옥외 풀장에 지붕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죠? 외부하고의 분단성이 없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등기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낱개 지문으로 깔아놓고 야, 다음 중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그런데 또 그런데 어떤 놈을 봤더니 외부하고의 분단성은 있는데 토지의 정착성이라는 면에서는 영구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그죠? 떨어지는 놈이 있어요. 영구적인 건축물의 반대말이 뭐냐면 가설 건축물을 그래요. 뭐라고요? 가설 건축물이래요. 어디서 들어봤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영구적인 건축물은 흔히 건축한다라고 표현하고 이 가설 건축물은 축조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 가설 건축물은 일정 가설 건축물이라는 놈하고 임시 가설 건축물 그래요. 뭐라고요? 임시 가설 건축물이라는 놈으로 두 놈이 있어요. 임시 가설 건축물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컨테이너 박스 그래요. 뭐라고요? 컨테이너 박스야.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놈은 외부하고의 분단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분단성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문이 있고 뭐 창문이 있겠지. 그죠? 이렇게 창문이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뭐 이래 갖고 빨간 완장 차고 왔다 갔다 별 할 줄 없는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다리 밑구녕에서 이걸 임시 가설 건축물 그래요. 여기 받고 다르면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이지. 그죠? 그래서 이건 토지하고 정착성이라는 면에선 영구적인 건축물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이놈이 됐든 등기할 수 없어요. 그죠?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그죠? 이건 당연히 등기가 안 되겠지. 둘 다 없는 놈은 뭐냐면
이놈이야. 그죠? 이렇게 생긴 놈. 비닐하우스 그래요. 뭐라고요? 비닐하우스야. 이거 힘 좋은 놈이 뽑으면 뽑혀요. 그죠? 그리고 담배불로 지르면 빵꾸 나나? 빵꾸 나지? 그러니까 둘 다 없어요. 당연히 등기가 안 되겠지.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있냐면 149페이지 표보입니다. 149페이지 펴보면 위에 박스 있죠? 좌측은 등기가 가능하대, 우측은 등기할 수 없대. 이제 시험이 뭐 한 달 정도 남겨놨다면 그 박스만 집중적으로 처리를 하는 거야. 시험장용이란 얘기야.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죠?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서는 이제 뭘 물어보냐면,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할 사항인 권리 변동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 186조, 민법 186조, 민법 187조, 그죠? 를 구별할 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민법 186조는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죠? 근데 민법 187조는 여기 봐봐요. 상소, 공용징수, 판결, 그죠? 그 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에 규정에 의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요. 이쪽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이쪽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즉 아버님이 사망 시에 별도의 등기 없이도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나 의무는 아들 앞으로 이전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포괄적으로 승계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요. 뭐 여기 뭡니까? 공용징수의 대표적인 것은 토지 수용이 되겠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요 놈은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요 놈은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두 놈을 구별할지 아는지도 물어봅니다. 한때 유행했던 문제야. 예전에, 그죠? 예전에 뭐 20회, 18회, 19회 이때 한때 유행했던 문제입니다. 요즘엔 좀 뜸하긴 합니다. 하여튼 이 등기 사항은 이렇게 세 가지 방에서 물어봐요. 그죠? 세 가지 방에서 물어봅니다. 아무튼 문제가 떴다 그러면 단독 문제로 한 문제 충분히 뜰 수 있어요. 그죠? 충분히 뜰 수 있으니까 잘 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이 내용이 147, 48, 49, 50, 51, 그죠? 52, 53페이지까지 돼 있네. 그죠? 53페이지까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54페이지, 154페이지 와봐요. 154페이지를 와봤더니 등기의 효력 이렇게 돼 있네. 이 등기의 효력은 26회 때 마지막으로 출제가 됐다가 한동안 뜸하다가 작년도에 출제가 됐어요. 그죠? 작년도에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자까지 단독 문제로 출제가 됐다는 게 등기에는 여러 가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한번 나열을 해보지. 권, 대, 순, 추, 정, 공이라고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대요. 이런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문자를 따서 기억을 합니다. 두 문자를 따서 기억을 합니다. 이게 공은 뭐다? 공신력 그래요. 뭐라고요? 공신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뭐죠? 등기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등기야.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줍니까? 해주지 않습니까? 해주지 않는데 뭔지는 우리가 완전히 몰라요. 그죠? 이순환 때 상세하게 얘기를 할 거야. 대신 동산의 공시 방법이 뭐지?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야. 그죠? 점유입니다.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준대요. 그죠?
부동산의 공시 방법인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등기부를 신뢰를 해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는 얘기야. 그죠?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네. 근데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에는 공신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 대표적인 제도가 뭐냐면 우리 민법 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선의취득 그래요. 뭐라고요? 선의취득이라고 단어 들어봤지? 그래요. 얼마나 다행이야. 선의취득이라고 단어를 들어봤어요. 이게 결국 동산의 공시 방법인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야. 그 근거가 되는 규정이 된다는 얘기죠. 요 정도만 일단 알아둬요. 이순한테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요. 이제 그 단어를 한번 써보자. 이 권은 뭐냐면 권리 변동적 효력이래. 뭐라고요? 권리 변동적 효력 그래요. 그리고 이건 대항적 효력이래. 몇몇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도 있대. 그리고 등기에는 순위를 확정시켜주는 힘이 있다라고 해서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 확정적 효력 그럽니다. 등기에는 추정력 그래요. 뭐라고요? 추정력이 있다라고 명문의 규정은 있는 게 아니고 학설 그래요. 뭐라고요? 학설과 판례 그죠? 대법원 판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등기에는 점유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다라고 해서 흔히 점유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민법 2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취득시효나 등기부취득시효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얘기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순환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봐요. 등기는 설사 그 등기가 무의 등기일지라도 말소되기 전까지는 최소한도 후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후등기를 밀어내는 정도의 효력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등기 저조가 있다라 그래요. 그죠? 이런 효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순하니까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 이 세 가지만 얘기를 할 거야. 그죠? 세 가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대요.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효력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다시 이제 2주 전에 얘기를 했던 걸 한번 가보죠.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이 있냐면 갑소유 부동산이 있대요. 그죠? 갑소유 부동산. 잘 들어봐. 갑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갑식에는 을이라는 놈하고 만나서 사고 파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우리는 흔히 갑하고 을하고 만나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조금 먹물이 튀긴 놈들은 매매 계약 그래요. 뭐라고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채권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채권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를 좋아합니다. 그죠? 예, 뭐 이놈이나 이놈이 똑같은 얘기야. 이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끔쩍도 하잖아요. 그죠?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요. 이 채권행위를 했을 때는 무슨 문제?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숙제 그래요. 뭐라고요? 숙제를 할 문제를 남기게 될 따름이지. 소유권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갑과 을은 하는 수 없이 이 매매 계약하고는 조금 색다른 행위를 합니다. 색다른 행위를 하는데 그걸 흔히 물권 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강학상으로 물권 행위를 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채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기게 되지만 이 물권 행위를 했을 때는 이행이라는 문제를 남긴다, 남기지 않다? 남기지 않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물권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권의 권리는 끔쩍도 하지 않아요. 그죠? 네, 끔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벙 쪄서 있는데 여기 봐요. 뭐가 물권 행위입니까? 그랬더니 잘 들어봐요. 갑식이가 을식이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을식아, 네가 등기소 가면 등기하니 혹시 권리증, 필증 그래요. 뭐라고요?
필증 갖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얘기야. 그쵸? 네. 그래서 갑시가 장롱 밑서랍 속에 고이고이 간직하고 있던 이 필증을 꺼내서 을한테 넘겨주는 행위는 매매계약 체결 행위하고는 색다르잖아. 그죠? 이걸 특히 우리 법률 학자들이 물권 행위를 했다라고 별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갑은 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등기소에 가면 등기하니 혹시 매도용 인감증명서 그래. 뭐라고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띄워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래서 갑시가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 한 통을 띄워서 을한테 건네주는 행위. 그죠? 이런 것도 매매계약 체결 행위하고는 색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특히 강학상 뭐라 그래요? 물권 행위 또는 갑과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네, 그래요. 또 갑시기는 을시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진짜 바빠서 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라고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네가 나의 임의 대리인 자격에 기초해서 대리 신청을 하라라고 위임장 그래요. 뭐라고요? 위임장 한 장을 작성해서 을한테 건네주는 행위. 그죠? 이런 것들은 모두 매매계약 체결 행위하고는 색다르요. 그죠? 이걸 모두 한번 싸잡아서 뭐라고 그러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는 행위.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이에 비례해서 매수인 을시기는 계약금 중도금에 이어서 잔금 그래. 뭐라고요? 잔금이 1,000만 원 남았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잔금 1,000만 원을 몽창 지급해주는 행위도 매매계약 체결 행위하고는 색다릅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남겨준다라거나, 그죠? 그 다음에 잔금 1,000만 원을 싹 지급해주는 행위는 특히 양 당사자가 물권 행위를 했다 그래요.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면 갑하고 을은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어요. 그죠?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아요. 끔찍도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갑과 을은 화딱지가 나갔고 이 물권에 기초해서 뭘 합니까? 등기를 합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된다는 얘기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소유권이란 권리는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그죠? 을 앞으로 이전하게 되었노라고 민법 몇 조? 186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얘기를 했어요. 이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채권행위, 물권행위를 합쳐서 법률행위 그래요. 뭐라고요? 법률행위 그러잖아. 그지? 아, 진짜. 아주 바지끄댕이 잡고 통사정을 하네. 법률행위로 인한, 잘 들어봐. 법률행위로 인한, 이거 동사냐, 부동사냐? 부동산이잖아. 딱 보기에도 부동산처럼 생겼잖아.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물거냐, 채권이냐? 소유권은 물거냐, 채권이냐? 물건이라고 배웠을 거 아니야. 그죠? 다시 한번, 김새 써.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건, 그래요. 뭐라고요? 물건의 변화는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죠? 등기가 격려되어 있어야만 을시기는 나는 스스로 소유자입니다라고 자처를 할 수도 있고 제3자도 제 소유자마저라고 법률적 평가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백내날 해봤자 의미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의미 없어요. 자, 이게 쉽게 말하면 독일 놈들이야. 그죠? 이 독일 사람들은 분명한 걸 좋아해요. 합니다. 야, 이거 했을 때 얘를 소유자로, 을을 소유자로 볼 수 있냐 그랬더니 얘가 소유자라는 징표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말도 안 돼. 이런 거야. 그죠? 그러면 물권 행위를 했을 때 얘를 소유자로 취급해도 좋냐 그랬더니 얘가 소유자라는 징표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때 얘를 소유자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얘기야? 등기 그래. 그죠? 이 등기라고 하는 이런 징표가 얘한테 있어야만 얘를 소유자로 인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이 독일 놈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여기 봐봐요. 나폴레옹 민법전, 프랑스 민법전을 보면 이런 얘기야. 여기 누구 소유? 갑소유 부동산이 있어요.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을하고 사급하는 무슨 계약?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유권은 기왕에 누구 앞으로 넘어가 있다? 매수인 앞으로 넘어가 있다. 프랑스 놈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이 독일 놈들은 사람을 절대 안 믿어요. 야, 얘를 어느 때 소유자로 취급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돼. 이게 있어야만 소유자로 취급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건 사람은 신뢰를 안 하는 거야. 그죠? 근데 매매 계약의 효력으로서 소유권은 이미 매수인 앞으로 넘어와 있다라고 나폴레옹 민법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은 사람을 절대 신뢰 안 한다는 얘기고, 프랑스 놈들은 사람을 자신을 신뢰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똑같은 사례를 놓고 바라보는 태도가 서로 달라요. 그죠? 그러면 이 프랑스 민법은 등기는 뭐에 필요합니까? 이 얘기야. 등기는 뭐에 필요합니까? 소유권은 이미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등기는 뭐에 필요하냐면 내가 소유자임을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죠? 대항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봐요. 자, 하여튼 186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화는 뭘 하여야만? 등기를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잘 들어봐요. 법률 행위라는 놈하고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서, 그죠? 결합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이전시켜주는, 변동시켜주는 효력을 뭐가 가지고 있다? 등기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법률 행위라는 놈하고 등기라는 놈하고 결합을 해서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을 을 앞으로 이전시켜주는, 변동시켜주는 효력을 등기가 가지고 있다는 걸 보고 등기에는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래요. 그래서 권리 변동적 효력은 결국 뭘 의미를 하는 거냐면 민법 186조를 의미하는 거야. 그죠? 됐죠? 그래요. 가장 기본적으로도 중심적인 효력이 된다는 얘기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등기법 6조 그래요. 그죠? 6조 2항에 가보면 등기의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등기의 효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그랬더니 접수한 때로부터, 뭐라고요?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죠? 이거는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31회 때 30회, 29, 28 그냥 매년 출제가 되는 지문이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깡그리 외우고 들어가요.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걸 한번 가보죠. 요걸 조금 한번 가봅니다. 자, 요 당사자가 등기해달라고 신청을 했어. 그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했다라면 담당 등기관으로서는 이 신청을, 등기 신청을 접수를 해줘야 돼요. 접수를 했다라 보면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심사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그랬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도인 갑보고 너 파는 거 맞냐? 매수인 갑보고 너 사는 거 맞냐? 물어볼 권한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모든 건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통해서 갑의 매도의사, 을의 매수의사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그걸 보고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 그래요. 그죠?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등기를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실행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죠? 이걸 등기하는 입장에서 실행 처분을 하였다 그래.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하면은 각하 처분 그래. 뭐라고요? 각하 처분을 내릴 거야.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내릴 거야. 이 등기를 실행을 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보면 등기할 사항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죠? 표제부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 기록해주고 갑구, 을구에 기록해줘야 될 사항을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라고 있어요. 뭐라고요? 식별부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얘기를 할 때고 식별부를 기록해주는 과정을 합쳐서 등기를 실행하였다 그래요. 그죠? 이렇게 식별부를 기록하게 되면 그 등기 절차는 드디어 완료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흐름, 그죠? 이 흐름, 이 절차적인 흐름을 규율해주는 법이 바로 부동산 등기법이야. 그죠? 그러면 옛날에는 이런 6조 2항에 관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죠? 없었으면 등기의 효력은 이때 신청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접수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 심사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실행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완료 시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주장하기 나름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옛날 과거 판례를 보면 이 완료 시에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판례로서 땜빵 처리를 했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6년 전에 우리 등기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적에 어느 때로부터 접수한 때로부터 등기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죠? 이해됐어요? 이건 특히 전산등기부 체제하에서 더욱더 그래. 그죠? 효력 발생 시기가 명확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야. 그죠? 됐죠? 그래요. 됐습니다. 하여튼 뭐 다 필요 없고 요건 꼭 기억을 해도. 그죠? 꼭 기억을 해. 그냥 무조건 나오는 거야. 그 다음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있대. 몇몇 가지 등기는 대항적 효력이 있어. 대항적 효력이 있는 등기는 그 대표적인 등기 한 놈만 꼽아보라면 임차권 설정 등기야. 그죠? 임차권 설정 등기지. 우리 민법 621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요. 임차권 설정 등기. 자, 여기 봐봐요. 임차권이란 권리는 물권이야, 채권이야? 채권이지.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고 뭐야? 채권이야. 채권이란 권리는 어떤 권리지? 채권이란 권리. 거기나 여기나 똑같네. 그죠? 채권이란 권리는 어떤 권리야?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여기 봐. 여기 누구 소유 부동산 있어?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어. 뭐라고요? 임대인 소유 부동산이 있단 말이야. 임대인이 출연하면 누구도 나와야 돼? 임차인도 출연해야 돼. 그죠? 임대인하고 임차인 사이에서 임대차 계약 그래. 뭐라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그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임차권 그래. 뭐라고요? 임차권이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임대차 계약으로부터 파생이 된다는 얘기야. 그죠? 이 임차권이란 권리는 자기하고 계약 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방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는 이른바 상대권 그래. 뭐라고요? 상대권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해. 그죠? 그리고 이 채권이란 권리는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대인권 그래. 뭐라고요? 대인권 그래. 요 채권의 반대말이 뭐야? 물권 아니야? 물권이란 권리는 절대권적인 성질을 가진 그런 권리야. 그죠? 절대권적인 성질을 가진 권리야. 절대권이 뭐야? 나만 빼놓고 나 이외의 모든 사람한테 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야. 그죠? 그렇게 되겠지?
소유권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야, 이거 내 거다. 꺼져 임마. 뭐 이런 얘기 아니야. 그죠? 그래요. 근데 이 물권이란 권리는 사람한테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고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해서 대물권 그래요. 뭐라고요? 대물권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채권은 상대권 그래요. 뭐라고요? 상대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권리야. 그래서 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임차인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임대인한테밖에 행사할 수 없는 권리야. 임대인 외에 다른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행사하면 미친놈 그래요. 뭐라고요? 미친놈 그런다는 얘기야. 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에 임대인이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A 그래요. 뭐라고요? A라는 놈하고 만나서 사급하는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죠? 소유자는 처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어. 이 매매 계약 기초에서 A 앞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죠? 얘는 옛날 소유자, 얘는 새로운 소유자야. 그죠? 그러면 임차인은 이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지. 있어 없어? 없어. 그죠? 지금 요 양반은 뭘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죠? 주임법 그래요. 뭐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민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소유자한테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죠? 없는 이유는 이 임차권이라는 권리는 상대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됐어요? 그래서 흔히 법률 속담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려 버린다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얌마 방 빼 그러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방을 빼야 돼요. 그죠? 꺼져야 돼요.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지금 상대권적인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요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차권 설정 청구권을 행사해서 임차권 설정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되면은 대항력 그래요. 뭐라고요? 대항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계약 관계에 놓여져 있는 당사자 일반뿐만 아니라 제3자한테도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야. 이걸 보고 그러한 등기에는 대항적 효력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야. 그래요. 이건 사실 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민법 선생이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기왕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은 지금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대항적 효력을 갖추고 있는 등기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신탁 등기랄지, 네, 환매 특약 등기랄지, 그 다음에 각종 제한 물건에 있어서 약정사항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천히 얘기도 좋아요. 그 다음에 등기에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대. 우리 책 봐봐. 우리 책. 그죠? 거기 순위 확정적 효력 그래요. 의의 봤더니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다라면 등기에 한 순서에 따른다라고 우리 등기법 4조 1항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등기한 순서는 아래에 따르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이야.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순위 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 번호에 따르게 된다라고 우리 등기법 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아주 번잡스럽게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 봐봐요. 저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뭐라고 순 그 다음에 별 뭐라고 접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게 나을 거야. 뭐라고요? 동순별접 그래요. 뭐라고요? 동순별접. 동순별접이 뭡니까? 그랬더니
같은 구에서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 순위 번호에 따라서 우열을 가리고, 그죠? 우열을 가리고, 별구에 떨어진 등기 상호 간의 권리의 순위는 무슨 번호에 의해서? 접수 번호에 따르게 된다는 얘기는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리게 된다는 얘기야. 그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입니까? 일단 봐봐. 이거는 30회 때도 출제가 됐고 31회 때도 출제가 됐어. 그죠?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었어야 될 지문인데 안 나왔단 말이야. 그쵸? 그래요. 올해 반드시 물어볼 거야. 동순별적 꼭 기억을 하나? 여기 봐요. 이게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면 이런 얘기야. 여기 등기부 을구야. 뭐라고요? 등기부 을구야. 여기 1번 저당권 그래. 뭐라고요?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1, 2번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 요 1번 저당권 독립한 등기란 말이야. 그죠? 그렇게 되겠지? 2번 저당권도 독립된 등기야. 이 독립된 등기가 을구에 기록돼 있다는 얘기야. 그죠? 이랬을 때 이들의 우열 관계는 어떤 번호에서 우열 관계를 따집니까? 했더니 순위 번호 그래. 뭐라고요? 순위 번호에서 우열을 가리게 된다는 얘기야. 목적물을 매각을 했을 때, 경매를 했을 때 1번 저당권자가 2번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음을 이 등기부는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그런데 한 놈의 등기는 어디에? 을구에 기록돼 있어. 그죠? 을구에 기록돼 있단 말이야. 이 을구 앞이 뭐지? 갑구야. 무슨 구? 갑구란 얘기야. 네, 갑구야. 요게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돼 있어. 이것도 독립된 등기네. 그죠? 독립된 등기가 한 놈은 갑구, 한 놈은 을구에 떨었어. 이럴 때는 순위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릴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럴 때는 무슨 번호에 의해서? 접수 번호 그래. 뭐라고요? 접수 번호에 의해서 우열을 가려야 됩니다. 우리가 등기를 보면 제 100호 그래. 뭐라고요? 제 100호, 101호, 102호, 103호 뭐 이렇게 돼 있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접수 번호 그래. 그죠? 접수 번호는 1년 단위로 부여가 돼 있어. 부여가 되도록 돼 있어. 1년 단위로 매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접수 번호가 빠른 놈이, 그죠? 접수 번호가 빠른 놈이 아무래도 빠르게 신청된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그래서 동순별적 꼭 기억을 해놔야 돼요. 여기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하고 살짝 바꿔치기 해봤어요. 그죠? 해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갖고 임상실험을 해봤더니 95%가 걸려들었다는 얘기야. 실제로 우리 출제자도 이걸 자주 바꿔. 살짝 바꿔치기 하면 그대로 걸려들어요. 됐어요? 그래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순환 때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이 추정력, 점유적 효력, 후등기저죠. 공신력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 이런 등등은 이순환 때 얘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등기의 효력은 작년도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래서 154페이지서부터 157페이지까지 돼 있네. 158페이지를 펼쳐두시고 좀 쉬었다 합니다. 그죠? 좀 쉬었다 진행하죠.